자, 그래서 이제 종합판이에요. 이 언딘 회사가 그러면 노렸던 게 뭐였을까? 다시 회계장부로 돌아갔습니다. 회계장부로 돌아갔는데 참여연대 김모 회계사가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이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회계 변경이라는 걸 한번 합니다. 자, 이 분석을 해주라. 왜 회계 변경을 했느냐? 일단 회계 변경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다. 2012년에서 2013년에 계속 해외 프로젝트가 많아지고 막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외국의 프로젝트도 2013년 것들이었고, 2013년 넘어오면서 매우 드문 일을 하는데 그게 회계 변경이다. 완성 기준을 진행 기준으로 바꿨다.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리면, 어떤 사업을 완성했을 때 돈 벌었다고 치는 거예요, 완성 기준은. 왜, 무슨 공사를 하는데 작년에 6월에 시작해서 올해 6월까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회사는 돈을 언제 벌었다고 치냐면 완성 기준은 올해 6월에 끝났을 때 100억짜리면 100억을 벌었다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벌었다고 안 하고. 간단하죠? 진행 기준은 뭐냐면 작년에 사업을 반했어. 그럼 작년에 50 벌었다고 하는 거예요. 50억. 그리고 나머지 50억 진행되는 동안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을 바꿨어요. 원래는 완성 기준이었는데 진행 기준으로 바꿨다. 그거는 기업이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헷갈리는 일이고 자기들도 계산하기 힘들어지고 감사받을 때도 헷갈리고, 그래서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만약에 하면 그 차액이라는 걸 기록하게 돼 있대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원래는 이때까지 완성한 것을 돈 번 걸로 쳤는데 이제는 진행한 걸로 바꿨으니까 그 프로젝트가 몇 % 진행되는지 모르잖아요. 그 회사 안에서. 그러니까 딱 바꾸는 시점에 자, 진행된 게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을 바꿔서 차익이 생긴 건 이만큼이야 라고 표시를 해줘야, 아, 작년에 번 돈은 얼마고 올해 번 돈은 얼마다, 이걸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죠? 그런데 이걸 표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 위반이다. 이거 자체가 문제다. 바꾼 것도 이상하지만 그런 표기를 안 한 것도 문제다. 근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바꾼 거냐 그러면 이례적으로.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는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하고 막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결과로 보면 작년에 돈을 못 받은 게 132억이래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5만, 넷사 그 배를 건졌다느니, 거기서 가스 프로젝트를 했다느니 하는 5만, 거기서 100억 정도 이상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체 미수는 130억인데 그 중에 100억이 5만이에요. 그러니까 150억을 벌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 132억을 못 받았어요, 돈을. 해외 공사를 은행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돈으로 공사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돈들은 보증을 서줬고, 국가기관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기 힘든 매우 신기한 일이랍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이제 이 회계사, 20년 가까이 회계사를 한 분의 감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추론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분의 시나리오는 최상과 최악으로 나눠주면 그때 돈을 안 들어왔지만 올해 다 들어왔을 수도 있다. 가장 간단하게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공사가 다 끝나고 대금이 늦게 들어와서 올해 다 들어왔다.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2013년을 아까 말씀드린 완성 기준으로 매출을 잡으려고 했더니 완성 기준은 그때 끝나고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매출이 너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으니 상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장할 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최근 3년 동안의 매출액인데, 이렇게 되면은 매출액이 너무 낮다는 거야. 만약에 100억이 빠져나가 봐. 150억에서. 혹은 132억이 미수니까 132억이 빠져나가면 20억밖에 안 남잖아요. 그 전에 180억이었는데 20억이 돼봐.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아마 진행 기준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급하게 해외 공사로
매출 100억 이상을 일단 땡긴 게 아니겠는가. 해외 공사는 금방 잡히지 않고 또는 약간의 과장이나 뻥튀기도 가능하니까 이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이 기업에 일어난. 실제 돈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매출액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행 기준을 바꾼 거다. 바꿔놓고 그래서 매출액이 한 150억 정도 발생한 것처럼 했을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뭐 현실은 이 둘 중에 어딘가일 수도 있으나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보면은 자기들이 일을 하고 자기들이 남긴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원가 비율, 용역의 원가율을 공개했는데 2011년에는 일해오고 나서 73%가 원가였다는 거야. 남는 게 나머지죠. 2012년에는 76%가 원가였는데 갑자기 원가가 푹 떨어져요. 저는 이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회계사의 이야기는 이런 업종이 갑자기 우주선을 개발하거나 무슨 신소재를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싼 일을 계속 해오는 것에서 원가가 갑자기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건 절반 수준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이거 이상한 일이다. 처음에. 원가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순이익이 확 늘어난다는 건. 바로 그거 네. 예리했어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메꿔야 되는 마이너스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쉽게 줄여서 얘기할게요. 회사의 매출은 너무 조금 나고 마이너스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마이너스를 메꾸기 위해서 이걸 좀 조절하고 좀 만지고 그 다음에 해외 매출의 큰 덩어리가 좀 필요했고 물론 상장하기 전에도 해외에서 프로젝트 했다고 그러면 상장에 플러스 포인트 됩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급하게 큰 매출들의 규모들 모양이 좀 필요했고 장부를 좀 만졌다. 이건 틀림없이 그렇게 보인다. 그럼 거꾸로 이거를 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돌아가서 지금 장부상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만약에 최악의 매출이나 그걸 한번 잡아봐라. 그럼 얼마나 나오겠냐? 물론 최악과 최상 사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는데 최악의 경우라면 대충 보니까 매출은 20억 정도 하고 마이너스 50억 정도 났는데 안 좋았던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게 언딘이 작년까지 처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난 겁니다. 세월호 사건은 이들에게 엄청난 구세주예요. 로또예요, 로또. 자, 세월호 정도 큰 사건이면 뭐 외국에 가면 2천억이니 어쩌든 하잖아요. 천억만이라고 자르죠. 만약에 세월호를 인양하고 뭐 모든 비용을 해외에서는 2천억 견적 나왔죠? 1,000억이라고 해봐요. 1,000억은 실제로 벌리는 돈이에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 모든 게 만회됩니다. 한 번에. 상장돼요. 당연히. 이 스케줄 상으로는 대략 올해나 내년쯤에 상장해야 되는 스케줄이라고 하던데. 상장되는 거예요. 상장이 되면 보십시오. 법안은 모두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한 50배, 100배 터졌겠죠? 이 회계사의 이야기로는. 그리고 상장 직전에 아마 쭉 누군가가 털고 나갔겠죠? 왜냐하면 투자한 사람들 중에 그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거나 전환사채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시점에 상장하기 직전에 예를 들어서 비상장 때 장외로 털어요. 예전에 벤처 뻥튀하고 먹튀들 그렇게 한 건데 100배 막 터집니다. 그런 로또가 터졌을 것이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를 분석하고 나서 그 회계사하고 둘이 앉아서 했던 얘기는 세월호는 로또였구나. 이들에게는 적어도 정말로 큰 로또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굉장히 희망적인 시나리오로 가볼까요? 언딘에게 과거형으로 돌아가서 사람만 다치지 않았다면 1,000억짜리 한번 하고요. 그리고 인양권을 해경이 가졌든 해수부가 가졌든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어쨌든 건져야 할 배들은 쌓여 있고요. 그죠? 그리고 돈은 현금이 왕창 들어왔고요. 상장에서 빵 터졌고요. 그러면 탄탄대로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최초의 세월호 사건은 적어도 언딘에게는 비즈니스적인 로또가 터진 겁니다.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내 나와버리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할 정도의 10년 거래업체 돌려보냈대잖아요. 청해진에. 아, 이건 일도 아니지. 응? 언딘이 있으니까 안 내려가도 된다고 청해진에서. 그리고 누리안호. 이미 장비를 충분히 갖췄던 이것도 돌려보냈다고 하죠. 누리안도 돌려보내고 보령호도 돌려보내고 바지선 좋은 거 있었는데 해군도 돌려보내죠. 그만큼 로또가 다 돌려보내. 해경이도 직접 나서 언딘으로 계약하시죠. 그런 보도 있었죠. 그리고 모든 게 일사천리로 정해져가 첫날 인양업체로 결정될 만큼 해수부에 이게 로또였던 거예요. 진짜로 비즈니스적으로는. 이 언딘 혹은 언딘에 투자를 한 누군가에게는 대박이 날 기회가 온 겁니다. 네, 세월호가 로또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굉장히 논리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 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건져야 되는 배가 1,800척 정도 됐잖아요. 대상이. 네, 그중에 대상이. 몇 척을 건지자 결정할지 모르죠. 근데 이미 어쨌든 자기네들은 이걸로 이익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굳이 세월호에 이렇게까지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아니죠. 추후에 지금의 재무제표상으로는 상장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기업 공개를 앞두고 IPO를 하기 직전에 이런 게 하나 터져주면 끝장나는 겁니다. 여하간 차근차근 자기들의 스케줄을 밟아가는데 매출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돈의 문제니까. 그러면 그걸로 다 해결이 되느냐?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마지막 레이어가 남아있어요. 이게 어느 시점부터는 단순히 이익이나 언딜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 관점으로도 이해 안 가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중반 이후부터. 그게 언제냐? 그게 왜냐?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여기서부터 아마도 세 번째 레이어인 정부가 세월호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들을 내렸나? 가 이제 남은 이야기인데 여기는 뭘 요청해도 나오는 게 없어. 자료가. 어디까지 이 세 번째 부분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다음 시간에 자료가 부족하면 또 그 다음 시간에 조금. 또 부족하면 그 다음 시간에 조금. 그래서 사실 세월호에 관련해서는 이제 뉴스도 많이 잦아들고 사람들도 일상으로 돌아가고 많이 잊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풀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문이 남아있을 때까진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묻고 그게 다 풀릴 때까지 다 풀릴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도 계속 의문하기를 멈추지 않겠고 오늘 이 2부는 그래서 일단 이만큼을 KFC의 이름으로 유가족에게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